이번에는 4차 산업혁명의 스타트업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왜 스타트업인가? 고품질 창업이 사회 혁신을 주도하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특허를 포함한 혁신 지수가 높을수록 소득이 높습니다. 한편 우리가 사회 전체를 놓고 봐서도 사회 이동성, 즉 고착화된 사회를 타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고품질 창업이죠. 이러한 고품질 창업에 의해서 전체 신규 일자리의 50% 이상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창업의 본질에 대해서 경영하위 그룹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업의 가치는 혁신과 마케팅에서 창출된다. 사업의 본질은 뭐냐? 기술과 시장입니다. 그래서 기술이 가치를 창출하고 시장에서 가치를 전달하죠. 우리가 혁신을 통해서 신제품을 만들고 이것을 기업이 기술로 핵심 역량을 확보하면은 이것을 시장에서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마케팅을 해서 고객을 만족하고 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업의 본질에 맞춰서 창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래서 창업은 시장의 문제를 푸는 단계, 그리고 그 문제를 남들보다 잘 푸는 두 개의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창업의 3대 문제는 따라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했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는가, 비용을 절감하는가. 가치를 창출하는 기회를 포착할 수도 있고 남들이 못 본 틈새를 보는 거죠. 그리고 남들이 모르는 비용 절감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혹은 남들이 풀지 못한 문제의 대안을 찾았는가. 예를 들어서 암 치료제 같은 경우는 누구나 그 기회가 있다는 건 알죠. 그러나 문제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실제 적용 가능한가를 확인해 보려고 그러죠. 자,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 아닙니다. 내가 잘할 수 있으면 남들도 잘할 수 있죠. 따라서 경쟁사 진입 장벽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술의 장벽을 만드는 것, 대체로 기술의 장벽은 특허로 만들어지죠. 혹은 시장의 장벽을 만드는 것,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창업의 3대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나요? 자,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우리 바라볼까요?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대단히 빠른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혹은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은 어느 쪽이든 간에 실제 미래하고는 이만한 갭을 만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런 기하급수적 변화의 4차 산업혁명에 우리는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적응하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과 교육의 갭을 메워야 됩니다. 자, 즉 현재에서 미래로 우리가 문제를 봐야 되죠. 그러면 미래를 보고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생활 발견 같은 경우는 특허 연습을 하기 위해서 생활 특허를 찾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특허는 어디에 있느냐? 미래 사회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예측하죠. 이것은 우리 별도 과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문학적 가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를 통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죠. 그러면은 여러 기술의 융합으로 문제를 풀고 이것을 특허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특허로 담을 수가 있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했다고 완성이 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해결할 일은 이제 가치를 확산하는 일들입니다. 이제는
기업가 정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푼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동참을 해야죠. 이래서 이 전체적으로 디자인 싱킹, 창조적 사고와 트리지적 사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우리 과목이 미래기술, 인문학, 지재권, 특허죠. 자, 그러면은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이 만든 초연결 세상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어 있죠. 언제 어디서나 연결되니까 기존에 연결이 어려워서 만들어진 기업 내부의 조직들은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개발, 생산, 영업, 서비스 다 한 조직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분해되죠. 그리고 외부에 가장 잘하는 조직과 융합이 됩니다. 분해와 융합이 이루어지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별 기업, 한 기업이 모든 일을 다 하는 데서 이제는 가장 잘하는 팀끼리 모이는 기업 생태계로 변화하게 됩니다. 초연결, 초융합, 이것이 초진흥화 되죠. 그러면 기업의 내부 역량이 외부화됩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핵심 역량을 협력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는 제일 잘하는 데 집중해서 업무가 분해되고 생태계화되고 일자리는 롱테일화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사업은 어떻게 될까? 옛날에는 모든 걸 내가 하는 데서 이제는 반복되는 일은 어디에 모으느냐? 거대한 플랫폼에 모읍니다. 데이터를 모으는 플랫폼, 메시지를 모으는 플랫폼들, 또 온라인, 오프라인 물류를 통합시켜주는 플랫폼들, 이런 많은 플랫폼들이 있죠. 그 이위에서 새로운 일을 하는 혁신의 롱테일이 만들어집니다. 수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미래 사회는 거대 기업의 세상이냐? 맞습니다. 수많은 스타트업의 세상이냐? 맞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의 기업들이 융합을 하죠. 롱테일의 스타트업들은 뭐를 주로 하느냐? 혁신을 하는 겁니다. 남들이 안 한 일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차별화를 주로 특허로 이루어집니다. 반면에 거대 플랫폼 기업들은 효율을 담당하면서 주로 규모와 끈끈함을 가지고 경쟁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실제 그림을 보면은 전 세계 기업가치 10대 기업 중에 7개가 플랫폼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거대한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죠. 즉, 4차 산업혁명은 롱테일 산업과 거대 플랫폼이 결합하는데 이 중에서 롱테일 사업들의 가장 중요한 차별화 포인트는 특허가 되는 겁니다. 이쪽은 뭐죠? 플랫폼입니다. 자, 그래서 산업 생태계는 변화하고 있죠.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는, 내가 R&D도 하고 생산도 하고 영업도 하고 서비스도 하는 이런 기업들은 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즉 이런 기업들을 파이프라인형 기업, 클로즈드 밸류 체인의 기업들이죠. 이런 단순계의 밸류 체인 기업들이 이제는 복잡계의 밸류 네트워크로 변해 나갑니다. 이제는 밸류 체인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밸류 네트워크화 되면서 이제 산업은 혁신을 만들어내는 혁신 생태계와 그리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유통 플랫폼으로 대별되죠. 테크샵이나 메이커스페이스나 이런 것들은 혁신 생태계를 만듭니다. 반면에 아마존, 쿠팡 이런 플랫폼들은 유통을 만들죠. 그 가운데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중간에 펀딩을 하고 있는 킥스타터와 같은 펀딩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럼 옛날에는 이 전체를 내가 다 하려면은 어떨까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평균 창업 비용이 500만 불이었죠.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혹은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하나만 골라서 합니다. 제일 잘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남들과 협력을 하는 거죠.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남들과 협력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생산과 소비가 융합됩니다. 이제 기업들은 초융합의 협력을 함과 동시에 이제는 기업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융합하죠. 옛날에는 공급하는 매니팩처러가 있고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최종 마케팅하는 세일즈맨들이 있고 서비스맨들이 있고 이런 서플라이 체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아디다스의 경우에는 모바일로 주문을 합니다. 아라미스라는 모바일 앱으로 주문을 하죠. 그러면은 쿠카 로봇과 카본 X 3D에 3D 프린터로 5시간 만에 제조를 합니다. 딱 맞춤 제조를 하죠. 그리고 24시간 만에 소비자에게 전달해 줍니다. 온 디맨드를 온 서플라이 하게 됩니다. 이제는 생산과 소비가 결합하게 됩니다. 과거와 완전히 다른 창업의 형태가 만들어지죠. 자, 그렇다면은 생산과 소비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소비 접근성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에 가까이 가야 되겠다. 이것이 중요한 변화가 되고 있죠. 그러면은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의 서비스와 떨어지면 안 되죠. 제품이 서비스와 결합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품에서 서비스가 만들어서 그것을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해서 서비스로 연결합니다. 이 가운데서 사물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빅데이터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공지능이 분석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핏빛으로 운동하면은 당신은 앞으로 건강이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핏빛은 서비스 기업인가요?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가요? 둘 다이죠. 서비스면서 제품입니다. 이것을 프로덕트와 서비스가 결합하기 때문에 PSS,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끝에서 끝까지 결합합니다. 엔드 투 엔드의 결합이고 여기서는 제품과 서비스가 데이터로 융합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